이 사람이 국정원에 일하게 된 것은 우연히 겹친 필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대에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태권도 사단을 땄고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 태권도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게 이 사람의 인생 목표였다. 이 사람은 공부에도 소질이 있어 서울 유명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운동선수로 살지 않으며 인문을 전공하여 교사나 교수가 되어 후학을 지도할지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다. 키 185cm, 몸무게 80kg인 이 사람의 이름은 편의상 강철이라고 부르겠다. 왜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걸로 공식 확인되었기 때문이고 실제 이 사람의 실명은 비공개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강철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최종 우승하였으나 운동선수보다는 교사나 교수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군병력을 마치기 위해 육군의 병으로 지원하였다. 훈련 중 사격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태권도 실력과 뛰어난 사격 실력 덕에 특수부대에 편성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 군 제대를 앞둔 몇 달 중 군부대에 찾아온 분이 실력이 아깝다고 정보기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볼 것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결국 강철은 국가정보기관에 특채되어 요원으로 20대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철은 수년간의 교육과 수습기간을 걸쳐 현장 대응 요원으로 임용되었다. 국정원에서 이라크 대사관의 영사관으로 파견되었고 2001년 세계 무역센터 테러가 있었고 몇 달 안 되어 아메리카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었고 이라크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관으로 별할 일 없이 지내던 강철은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CIA 요원들 활동을 지원 겸 배우라는 내용이었다. 몇 년 동안 별일 없이 아프가니스탄 CIA 본부에서 방글라데시 하던 강철에게 드디어 첫 현장 출동 명령이 내려왔다. CIA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강철은 CIA 요원을 도와 같이 출동하라는 명령이었다. 내용은 탈레반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던 아프가니스탄인 한 명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미군 기지에 연락을 해와 모처에서 만나 집중 신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행보다 늦게 출발한 강철은 먼저 출발한 CIA 요원 10여 명을 쫓아 모처로 달려갔다. 지정된 안전주택에 도착 20초 전에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먼저 도착한 CIA 요원 10명과 탈레반 이중 스파이 1명이 폭사하였고 가까운 발치에서 지켜본 강철은 수주 동안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 후 강철은 또다시 출동 명령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변방 탈레반 잔존 세력이 지배하는 산악지역. 작은 산촌에 침투한 CIA 요원 1명이 고립되어 있는데 구출해 오라는 명령이었다. 탈레반 잔존 세력이 지배하는 산악지역 산촌에 탈레반 패잔병들이 몰려와서 마을 주민들을 핍박하며 물과 음식을 요구하며 장기간 죽치고 있어서 침투한 CIA 요원이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는데 위기가 닥쳐 본부에서 요원들을 파견해 이들 탈레반 패잔병을 제압하고 요원 1명을 복귀시키는 위험한 임무였다. 하여튼 CIA 요원 수명과 미군 특수병력 수십 명, 강철은 이 지역 산촌의 침투 기습으로 탈레반 패잔병들을 제압하고 요원을 구출할 수 있었다. 이들이 흔적을 지우고 복귀를 서두르는 찰나에 큰 폭발음이 나면서 마을 회관 건물이 붕괴되었고 강철은 붕괴된 건물에 파묻혔다. CIA 요원이 침투한 인근 지역에 주둔 중인 탈레반 중대병력이 총소리를 듣고 몰려와 CIA 요원과 미군 병력을 포위해버렸다. 이들 탈레반 병력이 발사한 RPG 쏘발에 의해 강철이 위치한 바로 옆 건물이 붕괴되면서 강철도 같이 붕괴된 건물에 파묻히게 된 것이다. CIA 요원들과 미군 특수병력은 강철이 폭발로 순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강철이 붕괴된 건물자 내에서 헤쳐나와 포위한 탈레반 중대병력 후방에서 경기관총을 난사하였고 탈레반 중대병력 지휘관 수명과 병사 수백 명이 강철이 발사한 총탄 세례에 희생되었고 CIA 요원들과
미군 특수부대 수십 명이 합세, 공격하여 포위한 탈레반 중대병력을 제압하였다. 강철의 뛰어난 활동 덕분에 침투 요원 1명을 데리고 본부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 임무에서 CIA 요원 2명, 미군 특수부대원 수명이 경상을 입었고 전사자는 없었다고 한다. 강철은 CIA 본부장으로부터 아메리카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받게 되었다. 강철은 이라크 대사관에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다가 몇 년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영사관으로 파견되게 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처에서 북괴 요원 2명이 침투하였고 총격전과 격투가 벌어졌는데 선임 영사관 1명이 북괴 요원에 발사한 총탄에 순직하였고 강철은 이들 2명의 북괴 요원과 총격전으로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건물 옥상에서 격투로 북괴 요원 1명을 처리하였다. 이 사건으로 강철을 긴급히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복귀한 강철은 몇 년 뒤 인생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바로 북한 함경도에 침투하여 북한 핵시설 연구소에 침투하여 핵 관련 정보를 탈취해 오는 것이다. 북한 핵시설 연구소는 함경도 산악지역에 터널을 만들어져 있고 수백 명의 연구원과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대대급 경비병력이 담당한다고 한다. 잠수함을 타고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 인근 바다로 침투한 강철은 아무 저항 없이 핵시설 터널에 침투하여 핵연구 관련 문서 및 연구 파일을 확보한 뒤 복귀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시설 경비 책임 담당자는 평양으로부터 함경도 핵시설 침투한 남한 요원 체포 명령을 하달받고 즉각 출동 명령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국정원 간부로부터 요원 침투 정보를 받았으리라 추정하는데 이때 남한은 좌파 정부 시설이었다. 핵시설 외곽을 수개 중대병력이 포위하고 몇 개 중대병력이 핵시설 터널 안으로 진입. 침투한 강철을 사살 또는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결국 핵시설 터널 안에서 강철과 북한 경비병력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곧이어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면서 터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의하며 격렬한 총격과 폭발로 터널 안의 일부 시설이 붕괴되었고 핵시설 안의 연구원 모두와 출동한 경비병력 수백 명이 살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강철은 핵시설 터널을 빠져나와 함경도 동해안으로 이동하였고 동해안의 바닷물 속에 대기 중이던 한국의 잠수함과 접선하여 남한으로 복귀하며 임무가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철은 접선 시간 내에 동해안 바닷가에 도착하지 못하고 실종 처리되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보요원 강철의 마지막 흔적이다. 누구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목숨을 걸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면서 충성했는데 결과는 허무하게 끝난 것 같다. 강철의 상관은 임무 관련 서류와 강철 신상 정보를 독단적으로 폐기하였고 이로 인해 좌파 정부에 의해 강제 퇴출되었다. 강철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 노동당은 함경도 핵시설의 막대한 피해와 인명, 손실을 안겨준 남한의 정보원 강철에게 이를 갈았을 것이고 좌파 정부도 관련 정보를 캐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영원히 미제로 남았다. 추정하건대 위험한 임무를 맡은 강철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관련 모두 서류를 폐기한 것, 참으로 잘한 일인 것 같다. 주어진 임무마다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강철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 강철은 대한민국의 어디가에 신분을 세탁하고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북한은 남한이 흡수 통일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오늘도 반공을 외치고 멸공을 외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